혹시 우리 학교 학생자치단체, 학생자치기구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총학생회부터 학과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그리고 총동아리 연합회, 또 총유학생회, 후마이카스 칼지 대학생위원회까지 굉장히 다양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단체를 아시나요? 이 단체를 얘기하자면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단체는 지금 대표자가 없는 소위 거리 상태에 놓여 있기도 한데요. 더 이상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서 2017년을 마지막으로 거리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도 존재했고, 하지만 논란 끝에 결국에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사라진 단체, 하지만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단체, 있으면서 없는 단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볼 단체는 바로 총여학생회입니다. 그런데 총여학생회 얘기를 하기 전에 혹시 총학생회 회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시나요? 총학생회 측 제5조 회원의 자격에 따르면 경희대의 모든 재적생이 총학생회 회원입니다. 그러면 총여학생회 회원은 어떻게 될까요? 총학생회 제50조 총여학생회 2항 구성을 보면 총여학생회는 본회, 그러니까 총학생회의 여학생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다시 말해 총여학생회 회원은 여학생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대표자가 없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총여학생회 얘기를 하자면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에는 대학가에서 학생운동이 한창이던 때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대학에 여성이 많지 않던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존재했던 여학생들도 남학생들과 함께 학생운동을 조직하고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학생운동 사회에서의 분위기나 문화상 여성은 동등한 운동권 학생이 아닌 주변적 존재로만 치부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남성 중심적 학생운동계 문화에 대한 반발로 1984년 처음으로 대학 내 여학생들의 자치기구로서 총여학생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 시기 총여학생회는 대학 내 민주주의 투쟁과 더불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상 정립과 여학생의 학내 자치활동 참여 동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80년대 중반 이후 대학 내 총여학생회 설립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1987년에는 서울 28개 대학 총여학생회장들이 모여 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취업 과정에서의 남녀 차별 문제를 꼬집어 부당 채용을 진행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는 여성운동 집단과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반성폭력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양대 총여학생회가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학내 서명운동을 벌이고 건국대 총여학생회가 성폭력 추방운동을 진행하는 등 일상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1994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여성과 남성의 대학 진학률이 비슷해지자 여러 총여학생회는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했고 교육인적자원부도 2001년 각 대학에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규정 제정을 행정 지침으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1999년까지 관련 규정을 제정한 곳은 10여 곳에 불과했지만 2001년에 들어서는 그 수가 123개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2009년 처음으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추월하자 총여학생회 활동 주제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총여학생회는 생리대 자판기 설치, 생리공결제, 여학생 휴게실 등 여학생 복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010년에 들어서는 총여학생회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전국의 총여학생회는 난항을 겪게 됩니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던 총여학생회는 현재 대부분 폐지되었거나 오랫동안 공석인 경우가 많습니다. 총여학생회가 자치를 감춘 데에는 학내 자치기구의 영향력 감소와 필요성 감소,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총여학생회 존립 자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 인터넷 보급에 따라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지자 총여학생회 활동을 두고 사이버 불링이 일어난 탓도 있습니다. 총여학생회 구성원을 비롯해 학내 성폭력 신고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협박 전화를 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 것입니다. 또 먼저 8, 90년대와 비교해서 대학 내 자치기구의 사회적 역할이 달라지고 대학이 취업, 스펙 쌓기 등의 장소로 전락하자 학생들의 자치활동 참여가 감소한 탓도 큽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레 학내 자치기구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또 여학생들이 수적으로 열세했던 총여학생회 설립 당시와 달리 2000년대에 들어와 대학 내 여성 비율이 상승하고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내 자치기구의 여학생 참여가 활성화되자 총여학생회 자체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등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굳이 총여학생회를 거치지 않고도 불평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총여학생회는 그 대표성을 잃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경희대학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희대의 경우 1987년 총여학생회가 등장했습니다. 1989년도 자료에 의하면 경희대학교 총여학생회는 여성이 자주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와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주체적 여성상 정립을 위해 존재해왔습니다. 8, 90년대 총여학생회는 출범 이후 여학생들의 학업과 취업 대책을 위해 힘써왔으며 여성학 강좌 확대 및 부전공 제도 활성화, 학내 가로등 설치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희대 총여학생회는 2000년대에 들어와 2006년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과 같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해 생리공결제도가 도입되고 생리공결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남용 가능성이 제기되자 생리공결제 올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0년도에 들어와 시험기간 중 안전한 새벽기가를 돕는 고양이 버스 운영이나 화장실 칸 비상벨 확대 설치, 학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총학생회장과 함께 학생 측 위원으로 참여해 학생의 의견을 대변하는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2017년 총여학생회 우리 사이를 마지막으로 서울 캠퍼스 총여학생회는 여전히 거리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누군가 그 자리를 메꿀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기도 합니다. 페미니즘이 대학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총여학생회 구성원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이상 총여학생회장이라는 자리는 매우 부담스러운 자리가 된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총여학생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총여학생회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줄곧 공석으로 남아있는 총여학생회를 어떻게 하면 옳을까요? 그대로 두는 것이 옳을까요? 혹은 해산 후 여러 인권 의제를 포괄할 수 있는 학생인권위원회를 신설함이 옳을까요? 저희 제53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여학생회 해산과 그 이후의 미래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학에서는 학생 총투표의 방식으로 총여학생회를 폐지해왔습니다. 총투표가 마치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처럼 제시된 것이죠. 하지만 총투표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주제에 대한 깊은 숙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총회나 토론회가 공개적으로 열리지 않거나 투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아 투표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학교도 있습니다. 즉, 섣불리 존폐를 결정하기 전에 총여학생회가 어떤 역할을 하며 총여학생회 해산이 우리 대학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등에 대한 학생 참여형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오랜 회의 결과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총여학생회 존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가 본교의 여학생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회칙에 근거합니다.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총학생 회칙 제50조 1항 총여학생회는 본회 여학생의 대표기구이다. 제50조 2항 총여학생회는 본회 여학생 회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독립된 특별기구 단위의 해산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 단위의 구성원이 되어야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총여학생회는 거리 상태이지만 총여학생회의 회원인 여학생은 버젓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과대학 철학과 학생회가 4년간 거리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철학과 학생회의 존폐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그 주체가 되는 것은 영어 영문학과도 국어 국문학과도 타 단과대학의 학과도 아닌 여전히 남겨진 철학과 학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민법 제78조 사단법인에 대한 해산 규정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단체의 해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여학생회를 비롯해 현재 경희대학교 대부분의 학생자치기구는 회칙에서 단체의 해산에 관한 절차나 규정을 따로 마련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적절한 해산 절차에 관한 논의와 타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53대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하여 총여학생회 존폐에 대한 공론장을 형성한 뒤 해당 공론장에서 논의된 바를 토대로 확대 운영위원회 의결을 진행하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투표를 통해 존폐 여부만을 판가름짓는 것이 아니라 지난 총여학생회 역사를 되짚어보고 우리 학생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깊게 고민해보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7월 16일과 7월 22일 두 차례의 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간담회는 7월 16일 19시, 7월 22일 19시에 진행되며 두 차례 모두 줌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간담회는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동시 송출할 예정입니다. 본 공개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 과연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총여학생회가 앞으로 원활히 활동할 수 있을지 토론하겠습니다. 둘째, 만약 총여학생회 존폐를 결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면 옳을지 그 투표 방식을 논의하겠습니다. 셋째, 투표 결과 총여학생회가 해산된다면 이후 어떻게 건강한 대학사회를 조성할 수 있을지 논의하겠습니다. 별도의 간담회 신청서는 없습니다. 이후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공개될 줌 입장 링크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일주일간 구글 폼을 통해 사전 질문 및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총여학생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총여학생회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